안녕하세요. 의사의 식탁의 내과의사입니다. 이전 두 영상에서 요로결석으로 내과의사를 만나는 건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로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결석 때문에 내과의사를 만나는 일은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로결석이 한 번은 생겼어도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은 이유 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요로결석이 잘 발생하는 알려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 알고 피하면 그게 바로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법이 되겠죠. 오늘은 요로결석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위험질환, 그리고 그에 따른 요로결석 예방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요로결석은 소변 속의 칼슘, 옥살산, 요산 등이 결정화되어 만들어집니다. 소변에서 이런 물질들의 농도가 높으면 결석이 생성되죠. 반면 결정을 억제화하는 물질이 감소하면 요로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연산, 마그네슘은 결석의 결정화를 방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석을 만들지 않게 하는 도움이 되는 물질이죠. 이런 물질이 부족하면 요로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소변의 산도 역시 영향을 주는데 소변이 산성화되면 요산결석이, 소변이 알칼리화되면 칼슘 인산석과 감염석이 잘 만들어집니다. 결석이 발생하는 조건 첫 번째는 소변량이 적으면 결석이 잘 만들어집니다. 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닷물을 증발하여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태평양같이 너른 바닷물에서는 소금을 만들기가 어려워도 염전에서는 소금 만들기가 좀 더 수월한 편이죠.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적으면 소변량이 적게 되고 적은 소변량은 결국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루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하루 2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결석이 발생하는 두 번째 조건은 염분을 과하게 섭취하는 환경입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높으면 소금 결정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나트륨과 함께 칼슘의 배출이 증가하는데요. 이런 환경으로 소변에서 결정들이 쉽게 형성됩니다. 결국 요로결석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결석이 발생하는 조건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는 환경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변을 산성화시키고 칼슘과 요산, 옥살산 등의 배설을 증가하게 합니다. 동시에 결석의 결정화를 억제하는 구연산은 감소시키고요. 이로써 요로결석이 만들어지는 알맞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백질 섭취를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적정한 양을 섭취합니다. 결석이 발생하는 조건 네 번째는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될 때입니다. 앞서 결석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는 소변 속의 칼슘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칼슘을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칼슘을 적게 섭취하면 오히려 뼛속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고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칼슘은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결석이 잘 발생하는 조건 다섯 번째는 과당과 정제된 설탕입니다. 맛있게 먹은 과당, 정제된 설탕은 체내에서 요산과 옥살산염을 만듭니다. 요산과 옥살산염은 소변에서의 배출이 증가하고 동시에 소변을 산성화시킵니다. 반면 결석 형성을 하지 않게 하는 구연산은 감소시키고요. 결석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과당, 정제된 설탕은 피해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변에서 구연산이 부족한 경우에 결석이 잘 형성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연산은 결석이 뭉쳐지는 걸 방해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 구연산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결석의 형성화를 막지 못하여 결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소변에 구연산이 부족한 저구연산 요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 오렌지, 귤, 수박 등을 충분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결석의 종류에 따라 결석 생성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요로결석 중 가장 흔한 요로결석은 수산칼슘 결석이기에 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산칼슘 결석의 경우에는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금치, 홍차, 초콜릿, 비트, 아몬드, 땅콩, 미소 된장과 같이 옥살산이 풍부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량의 비타민C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타민C를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의 옥살산염의 배출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수산칼슘 결석이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량의 비타민C 섭취는 피하도록 합니다. 가끔씩 비타민 D에 관해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비타민C가 요로결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대부분 일관된 방향으로 설명하지만 비타민 D와 요로결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헌들은 비타민 D 보충제가 고칼슘혈증을 일으켜 결국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요. 비타민 D에 관해서는 개인별로 달리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통풍이 있다면 요로결석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잘 관리하여 요로결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먹고 2리터 이상의 소변을 보아야 합니다.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적당량 섭취하고 칼슘은 충분하게 섭취하세요. 정제된 설탕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구연산 요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연산이 풍부한 식품이 도움이 되고, 수산칼슘 결석의 경우에는 수산염이 풍부한 음식과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제한해야 합니다. 요로결석 발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해야 하고요. 왜 이렇게 결석의 예방에 노력해야 하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